회사도 절대 먼저 내가 사직하겠으니까 아니면은 내가 다른 직종에 가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먼저 해주시면은 나중에 고용센터에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을 보고 회사에 자문하고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을 것. 즉 다시 말하면 A 앞에 회사들을 다 합해서 1년 반 동안에 180일 이상을 근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됩니다. 실업급여가 원칙적으로 내가 회사를 자의적으로 옮긴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자발적 회사 사정이나 국가 사정,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퇴사할 수밖에 없던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 국가가 사회 부조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퇴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이사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내가 취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지, 나는 집에서 놀려고 한다. 이렇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요건인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돼야 되는 건데, 이 요건은 많습니다. 임금 체불이 된 경우도 있고, 요새 많이 나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경우, 이런 경우 등, 아니면은 내가 도저히 회사하고 멀리 정보가 전근이 돼가지고 회사로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요건이 뭐냐면은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곤란한 경우, 회사가 그렇게 판단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내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하고 신체적 조건하고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거 업무를 내가 담당을 못한다, 질병으로. 그럼 회사가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은 경우 새로운 직무하고 또 상호 관련성, 내가 이거 못하겠다 등등의 이걸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질병 부상으로 인해서 내가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회사가 새로운 업무를 부여했음에도 이것도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버스 기사다. 내가 운전직인데 팔이 만약에 갑자기 아파져가지고 도저히 못한다. 이러면 운전 수행 불능 아닙니까? 그럼 회사에게 내가 운전을 못하겠다. 그럼 회사가 그럼 사무직이라도 하셔야죠. 근데 내가 사무직을 해본 적도 없고 체험하는 게 이게 운전으로 항상 하고 해서 사무직을 도저히 못한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준비물이 필요한데, 먼저 퇴직하기 전에 만약에 질병으로 인해 아프다고 하면은 의사로부터 이제 병원 진료를 받아야겠죠.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고 의사 진단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소견서를 또 작성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 소견서에는 반드시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에 이걸 할 수가 없다, 이 직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야 된다 라고 의사한테 말해 주시면 아마 그 소견서에 적을 겁니다. 그래서 고용센터에서는 이 소견서를 보고 이 사람이 근로능력이 없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할 때는 내가 그만두겠다, 내가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진단서를 그만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업무를 하고 싶은데 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회사가 이제 휴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업무를 전환하거나 이렇게 판단하겠죠. 그럴 경우가 불가능했을 때 이 질병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도 절대 먼저 내가 사직하겠으니까 아니면은 내가 다른 직종에 가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먼저 해주시면은 나중에 고용센터에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을 보고 회사에 자문하고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실업급여를 최근에
정부가 실업급여의 오남용, 즉 다시 말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업급여는 내가 낸 보험급여니까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다른 데로. 그래서 회사에 당당하게 내가 실업급여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는 내가 회사에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국가의 부조를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흔히 공고사직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는 내가 자발적인 퇴사인지 비자발적인 퇴사인지 요거를 스스로 조금 생각해 주시고 좀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